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국민주권 관련돼서 헌법을 이제 뭐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20대 국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잘 소화를 못해낸 것으로 결과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그 과제로 이렇게 삼았던 게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8년에 그 개헌 특위가 국회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국회의장께서도 공식적으로 개헌 추진 의지를 말씀하셨죠. 뭐 사실은 20대 국회 이전에도 역대 국회의장 또는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1987년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너무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최선이었겠지만 물론입니다. 이제 벌써 그게 20여 년이 흘러갔으니까 30년이 넘었군요. 맞습니다. 그 87년 헌법이 뭐 아시다시피 6월 민중항쟁을 거쳐서 이제 그거의 시대적인 그런 산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쟁취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뭐 시대의 어떤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그 탄생한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 기본권의 어떤 신장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지방분권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20대 국회가 결국은 그것을 이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 8일날 뭐 사실상 20대 5월 8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뭐 5월 30일까지가 임기니까요. 그 20대 국회 사실상 그 마지막 그 본회의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그 상정은 됐습니다만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그래서 개헌 정족수의 미달로 인해서 그냥 그 투표 불성립이라 하나요? 뭐 아주 그런 그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결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뭐 의원들이 해서 한 118명이 출석은 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제적 3분의 2가 이제 개헌 그 정족수 아닙니까? 개헌안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죠. 통과 자체는 또 둘째 문제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투표는 했어요. 투표했군요. 그 강창일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제안 설명하고 그 투표를 했지만 그 투표를 이제 개표를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반수 투표에 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개헌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29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투표함을 까질 않았어요. 뭐 개봉해봐야 사실 실효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헌법 개정안에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뭐 국민 발안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현행 헌법상 그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그 제적 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또 개정안이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3분의 2가 돼야 이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를 얻어서 그 낸 개헌안은 국민이 네. 직접 국민의 손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이 통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는데 유신 헌법 당시에 이 조항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신 헌법 때 그때 폐지됐던 우리 국민 주권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조항을 이번에 복원시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거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업무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표결에 대해서 잘 됐으면 시대적인 큰 변혁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은요. 일단 그 요건을 저희들이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 서명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그냥 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아니고 국회에 또 이 표결을 거치게 3분의 2에 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 왜 입법 청원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물론 이제 국가 위임 사무니까 국회나 대통령이 하는 것도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것 같은데요. 헌법 1조 2항인가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뭐 정말 우리 망고의 우리 공감대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국민 주권 또 주권 재민의 원칙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실은 이번에 그 했던 거는 이제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그 지난 1월에 1월 14일 날 그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많은 그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서 그래서 그 3월 6일인가요?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발의가 돼서 대통령이 공고를 했던 그런 상황. 뭐 그 합법적 절차는 다 거친 거예요. 다 거쳤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나라 살리기 제가 아까 메모를 했었는데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 대표시고 발의할 때는 사무총장이셨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공동대표였는데 이제 저는 뭐 제가 감투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고 헌정회도 헌정회 헌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저는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민간 차원의 이런 무슨 뭐 발의이기도 하지만 절차상으로 이제 헌정회에서 그것을 이제 절차를 밟았고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했고 국회에는 정식으로 발의가 되고 그것이 이제 통과만 되면은 법적 절차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군요. 근데 이제 뭐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나 사실 20대 국회가 이제 뭐 보통 얘기할 때 대통령 탄핵 이전에 그 시기에 만들어진 국회의원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원 구성은 요번에 이제 21대 요번에죠.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앞으로 또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또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개헌에 이제 이런 그 염원과 그런 의지가 있다면 특히 그 우리 국민들이 그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추동을 한다면 저는 뭐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뭐 한 1년 이내에 그 충분히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건 뭐 우리가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죠. 사실 아까 87년 헌법이 이제 민주화운동의 소산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제야 혹은 뭐 민주화를 운동을 하던 세력
그것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던 세력 모두가 다 약간씩 양보해 가면서 예. 합의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군사 정권에서 예. 군사 권위주의 정권, 독재란 말까지는 제가 넣지 않더라도 예. 군사 권위주의 정권 체제에서 국민들의 아주 최소한도의 기본권마저도 다 제한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말씀처럼 직선제를 쟁취하고 또 국민 기본권을 좀 신장하는 그리고 또 민주적 절차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공감시켜 놓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말씀처럼 지금 뭐 디지털 혁명 시대 또 4차 산업 시대 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 수준이 예.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또 시민운동도 하고 있고 예. 또 시대적인 또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벌써 지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초특급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좀 옛날 구시대적인 헌법 조항들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내가 주인인데 예. 주인이 내가 관련돼서 구성되어 있는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을 발의를 못한다라는 것은 뭐 발의하자고 하는 의지보다는 발의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게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아이고 아주 뭐 저 전국을 찌르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우리 이제 이용규 시장께서 아마도 이번 이제 개헌 이 대열에 자 앞장을 서서 이렇게 좀 하시면은 정말로 큰 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이제 개헌이라는 그런 뭐 전문적인 그런 분야보다 저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우리가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생을 좀 뭐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내 힘과 역량이 부족해서 그 실현을 못했지만 예를 들면 뭐 아직도 뭐 창창하잖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종속적으로 혹은 국민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과거의 잘못된 국가 구조를 좀 바로잡자는 게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근본적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의원은 구제경 국민이 세금 내서 뭐 먹여 살린다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주는 주체는 국민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농경사회 때로 보면 농사를 짓는데 머슴을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다가 일시키고 일 잘하는 모습을 상모습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 또 세경도 주고 근데 더 잘하면은 가끔 또 이렇게 결혼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본질은 뭐냐면 주인이 머슴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지만 결국은 그 일을 부여먹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옳다는 걸 아니라 지금 그때 농경사회 때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대통령 이하 많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부려먹는데 옛날 국회의원 하실 때 국회의원이 뭐 국회에 가서 그 정부의 장관을 상대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뭐 호통을 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